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딱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 오늘 강의를 좀 다녀와서 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이런 글이 좀 달렸습니다. 이런 날 뭔가 좀 짚어주시리라 믿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없었네요. 어제보단 오늘 같은 날 분석이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죠. 댓글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라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자는 게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HLB가 오늘 하루 종일 빠졌어요. 하루 종일 빠지다가 대략적으로 오후 2시경부터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솔직히 이미 여러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 영상을 좀 주로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께 제가 그냥 짧고 굵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이슈를 찾아본다면 어제 나왔던 공시 중에 대략적으로 33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표면 이자율이 1%예요. 만기 이자율이 4%고 자,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다가 넣어둬도 솔직히 이 정도 이상은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미국채 같은 것만 사더라도 지금 요 이상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환가액을 65,950원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내년 7월 16일 기준으로 물량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공시가 발행이 됐는데 자, 오히려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옵션이라는 옵션은 다 갖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까지 같이 걸어놨는데 이 풋옵션도 18개월 뒤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도 내년부터고요. 1년 남았고요. 근데 일단 이자는 적어. 그리고 전환가액도 물론 추후에 또 조정이 될 수 있죠. 리픽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리픽싱에 대한 옵션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제가 이거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전환가액이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65,900원.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사실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뭔가 진짜 막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론 이 정도의 이율로다가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또 옵션까지 붙여주면서 한다. HLB 몸뚱이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러한 조건으로 330억을 사채를 써준다. 이거는 저는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사채를 발행하고 무조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모두 다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자, 회사에서도 보시면 11시간 전에 이렇게 글이 딱 올라왔습니다. 몇몇 주주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현재 신약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회사가 진행 중인 일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안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장중에 HLB 공식 블로그에 이렇게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가에 대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려가지고 주가 관리를 이따구로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만큼 주가 신경 많이 쓰는 회사 없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대부분 다 자기들 헤쳐먹을 거만 헤쳐먹고 특별하게 신경 많이 안 쓰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서 주가는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패대기 치고서 지들은 나 몰라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HLB는 사실 물론 한가 두 방은 맞았지만 이 한가 두 방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거는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 CRL 그리고 이 CRL이 임상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약품을 갖다가 병용 임상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기존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굉장히 지금 찬사를 많이 받았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날 있죠. 3월 13일 이 3월 13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장중 한때 저점 마이너스 15.7%대까지 급락이 나타났던 날이에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 요 날이죠. 장대 양봉. 이날 전환사채를 600억 정도를 발행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제 장대 양봉 만들고 오늘 장중 한때 저점 16%대까지 빠졌어요. 자, 물론 과거와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다 말아 올리고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 더 많이 나타났죠. 물론 지금도 똑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발행된 330억이 과연 진짜 회사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만큼 혹은 정말 주주들에게 요걸 쌍바가지로 얻어먹을 만큼의 그 정도 규모이자 그 정도 목적성을 가진 그런 사채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HL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20% 가까이 수익 중이긴 한데 어제 뭐 장중한 때 42, 3%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반토막 나긴 했죠. 어제 시세를 다 반납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하한가를 두 방 때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어요. HLB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하루의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변동성 속에서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본질이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뭐가 떠가지고 바람 훅 불어버리면은 야 뭐 태풍이다 이래버리는 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귓바람에다가 입김을 훅 불었는데 여러분들이 태풍 왔다 도망가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라. 여러분들 HLB 가지고서 돈을 제대로 벌려면 이러한 급락을 이용해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임상이 성공해서 남들 아예 매수도 못하게 점 상한가가 연속으로 막 2번, 3번, 4번, 5번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의 변동성과 과정들은 모두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단타를 치려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예외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틈에 타서 잘 먹고 잘 빠지면 되는 거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하한가 다 풀리고 나서 저도 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5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저도 한 1년 정도 여유롭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런 하락이 나와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물론 FDA 결과를 또 까봐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너무나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똥냄새만 나도 CMC 가지고서 CRL 태클을 걸려면 걸 수는 있어요. 니네 공장 안에 화장실이 왜 이렇게 비위생적이냐, 그거 괜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던 직원들이 어디다가 세균 옮기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보완해라, 막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프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자꾸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만 보이는 거, 표면적인 것만 놓고서 투자를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투자 격언들이긴 하지만서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HLB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흐트러짐이 없으면 홀딩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열매가 아주 이쁘게 딱 달렸을 때 그때 따서 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 그냥 잠깐 큰 무리 없는 장마철이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장마철이 갑자기 7월 2일에 FDA 미팅에서 허리케인이 되고 태풍이 돼버리면 열매 그나마 달리던 거 다 부러지고 다 떨어지고 나무도 다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손절을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무난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락들은 하락폭이 10%고 15%일 수는 있죠. 근데 10%에 빠질 내용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하한가 2방 맞았을 때도 이거는 하한가 2방 맞을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매수합니다 라고 해서 들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HLB 요 하나만의 문제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반기도 다 끝나갑니다. 이 거래일만 잘 마무리하면은 6월달도 끝나고 상반기도 다 끝나요. 이제 7월부터 하반기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한 주도주가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죠. 뒤를 이어서 뭐 전력 설비나 인프라, 변압기, 전선 케이블, 그리고 최근에 실적도 좋고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던 실적 폭증 종목 또 뭐가 있죠? 식품, 라면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섹터들이 한국 시장에서 최근에 주도주라고 불려오던 종목군들이에요. 주가 상승도 기본적으로 몇백 %씩 상승이 나타났었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통점만 찾아서 매수를 하면은 솔직히 아무리 못 먹어도 100% 이상 더블은 가능하다라는 견적이 지금 딱 안 나오나요? 제가 실제로 자산을 수십억 쌓아오면서 느꼈지만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주도주를 컨택하는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상관없이 정말 미친 듯이 지 갈 길 갑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 차트는 시젠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이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죠. 다음으로 보시면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코로나 저금리 당시에 주식시장의 신규 자금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그냥 개인들이 무지성으로 한참 막 매수를 하던 그런 때였죠. 너도 나도 주식 좀 해보자라고 했던 그 구간에서 무지성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에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죠. 어쨌든 주도주는 맞기는 맞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주도주였죠. 셀트리온이 그나마 가장 진도가 빨랐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거 의미가 없죠. 아무튼 당시에도 어쨌든 또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저금리 수의 피날레가 바로 삼성전자였죠. 너 주식 안 하냐? 삼성 안 사냐? 지금 엔비디아 안 사냐? 미국장 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이 마지막 피날레로 코스피와 함께 대시세를 여기서 한번 내어 주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삼성까지는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준비하면서 지수가 본격 하락 사이클을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꺾이기 시작을 할 때 메타버스 관련된 대장 종목으로 위지익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지수는 계속 꺾여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고점을 형성시켰었죠. 오히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위지익 스튜디오는 당시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코스피가 딱 봐도 크게 한번 흔들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상승, 환차익을 플러스할 수 있고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보고 또 전쟁으로 인한 방산 수혜, 그래서 LIG 넥스원 중심으로 다른 방산주들도 시장을 주도했었죠. 금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기도 하고 이거는 민간 소비 섹터가 아니잖아요. 정부 소비이고 국가에서 소비를 합니다. 주 고객이 해외의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LIG 넥스원도 지금까지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부터 주도주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차 전지 붐이 일어나고 배터리 아저씨를 막 추종하고 찬양하면서 공매도랑 싸우고 난리 부르스. 그럼에도 실적 증가는 솔직히 엄청났었죠. 양극재 미친 듯이 팔리고 수주 막 10년치 수십조 원 들어오고 줄 서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저 당시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는데 에코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400, 1500%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네모박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는 무난한 흐름인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얘는 2022년 7월부터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AI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큰 슈팅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죠. 저희도 600%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금 월등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리콘2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라면,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주도주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어줍잖은 종목들로 깨작깨작 수익 좀 내봐야 그게 사실 여러분들 본인 계좌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기술적인 것들을 공부해서 단타로 3%, 5%씩 매일매일 챙겨가는 기술자가 되시든지, 그게 아니면 이런 주도주만 컨택하고 가만히 묻어두면 100% 이상 세 자릿수 수익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꽁으로 나오는데,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종목을 추천해도 보유를 안 해요. 왜? 오늘 빠지나 내일 빠지나 그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HLB 좀만 빠지면 급락해서 매도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절대 성공 못합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확실하게만 하자라는 겁니다. 주도주는 보통 짧으면 100일에서 길면 2, 3년도 가요. 근데 계속 올라요. 이런 주식들을 좀 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의 강세 흐름을 보이던 주도주 말고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꺾이게 된다면 얘네들이 2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의 막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왔어요. 맨 좌측 보시면 어떻습니까? 호황기라고 써있죠. 인력과 실적에 대한 조화. 그래서 2007년도 때 이익을 많이 냈었고 8년, 9년, 10년 쭉쭉 이익이 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불황을 맞이하죠. 과다 인력과 손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식으로 적자폭이 어마어마하다가 혼돈기라고 하죠. 인력 급감, 손실 지속. 이때는 구조조정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황. 지금 딱 다시 왔죠. 지금이 또다시 도래한 슈퍼사이클인데 24, 25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여러분들 조선 섹터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들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들을 접근해서 수익을 내려면 낼 수는 있어요. 그런 대장주만 하더라도 300%, 40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남들이 다 아는 걸로 똑같이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챙길 건 챙기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중국 쪽으로도 조선사들이 수주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한국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국과 한국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은데 플러스로 볼 게 뭐냐면은 개조하는 것들이죠. 개조. 환경 정책이 바뀌면서 배들의 부품들을 좀 바꾸고 뭐 개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중고 선박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신선박, 여기는 중고 선박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모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조선 기자재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그냥 사이클이면 어디가 크든지 간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최소 600%, 700%대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다 보여드렸었지만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LIGX1 지금 20만원대인데 9만원 이하의 1차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신호를 다 드렸었고요. 물론 정규반 기준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3월 6일날 76,000원, 77,000원인데 LS 일렉트릭 얼마입니까? 지금 20만원 와 있어요. 그쵸? 실리콘2 2월 23일에 9,700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 와 있습니까? 거의 5만원 가까이 와 있죠. 9,700원인데 지금 5배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23년 6월 1일에 HD 현대일렉트릭 47,000원, 현재가 4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와 있습니까? 30만원 와 있습니다. 농담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한 달에 99만원씩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런 정보를 드리고 실제로 지금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종목들을. 근데 머니코드에서는 제가 채널을 새로 키우면서 여러분들과 윈윈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익률 퍼센테이지만 집착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개 잡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500%, 1000% 수익을 내드릴게요 하는 종목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에다가 몰빵 못 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못 법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종목들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불건전한 종목이 1도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로 50%씩을 10번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500%짜리 걔 잡주로 한번 먹어보겠다고 10번 11번씩 꼬라박는 게 그게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뭐 얻어 걸려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리가 있고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만 투자하면은 하다못해 20-30%씩 수익을 내더라도 꾸준하게 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000만원만 1천만원만 가지고서 이걸로 한 500% 수익을 내겠다고 해. 물론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 1억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한 8천만원 정도만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로 100%의 수익만 내도 계좌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거 한 5천이고 이거는 8천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집중 투자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 적당히 현실적으로 잡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빨리 불어나실 거예요. 자, 영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눌러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맨입으로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에 2개만 딱 넣어두시라는 뜻에서 그동안 최근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미쳐 날뛰고 있죠. 자, 6월 7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리포트 제가 작성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쵸? 1번 뭐예요? 대주전자재료. 여기 얼마입니까? 123,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가 있어요? 오늘 조금 상승 나와서 151,600원이죠. 밑에 나노신소재 여기 119,000원에서 언급드렸는데 15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겁니다. 제가 언급드린 날에는 여기 장대양봉 없어요. 밑에 보시면 현대중공업 129,000원인데 지금 주가 얼마가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52,400원 와 있습니다. 마지막 SK오션플랜트도 14,750원. 뒤에 조금 상승 나오다가 다시 시세를 조금 토해내긴 했어요. 어쨌든 그 가격 그대로죠. 오늘 급등 나왔다가 뭐 시세는 토해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손실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건강한 종목을 다루고도 있지만 어느 누가 이렇게 직접 자료를 다 작성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냥 구독자들에게 이 정말 고퀄리티의 정보를 무료로 드리면서 실제로 이 종목대로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나는데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라고 여기 다 잡혀있죠? 안 했을 거야 아마. 그쵸?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123,000원 부근에서 1참에서 편하게 사라. 근데 그 뒤에 막 급등 나오는데 안 하거든. 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도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어떤 자료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면은 적극적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텐데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긴 말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해 드릴 거고 딱 구독자 10,000명까지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미 목소리만 듣고 저를 딱 바로 알아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지금 현재도
450명의 회원들을 직접 제가 운용을 다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리딩 비용을 받고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니코드에서는 좀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 정보는 믿고 받아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거 안 드리기 때문에 제 정보는 믿고 받아가시고요.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6월 끝나고 7월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 두 개의 종목은 그냥 무조건 있어야 돼요. 따지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 저 나중에 또 내가 이랬지 저랬지 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일단 받아서 뭐 사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뒤에 나중에 하실 결정이지만 일단 받아서 좀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안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사 안 해요. 구독자 10,000명 넘어서 장사할 겁니다. 지금 장사 안 하니까 100% 무료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도 못 해봤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뽕을 뽑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내가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다 벌게 해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는 벌게 해드릴 때 빨리 벌고 나중에 와 진짜 김 대표 실력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와서 저한테 결제하시고 서비스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이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문자로 정보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